조계종 100만 원력 결제 불사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계룡대 영예법당 신축 사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군불교 총본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계룡대 법당에 홍제사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줬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조계종 중앙종회가 올해 처음 열려 지난해 종단 살림살이를 결산하고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완화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합니다.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포럼이 출범했습니다. 남북교류 확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장기적 해법으로 불교계의 역할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800년 전 소실된 신라 최대 사찰 황룡사가 디지털로 복원됐습니다. 최신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해 사찰 내부에 직접 들어간 것처럼 생생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외출도 자유롭지 않은 데다 무더위까지 겹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낙산사 무산복지재단이 복날 무더위를 맞아 양양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 1000여 명에게 복날 맞이 행복 꾸러미를 전하고 정성을 가득 담은 편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제 불사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계룡대 영예법당 신축 사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군불교 총본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계룡대 법당에 홍제사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줬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영예법당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가 법당의 설계도를 공개한 가운데 내년 11월 말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은 52년 전 최초로 일선 군부대에 군승을 파송했던 군불교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법당 건립에 총 60억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기존의 계룡대 영내법당인 호국사가 신축법당 불사금 1억 원을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에서 영예법당의 이름을 홍제사라고 직접 지어줬습니다. 홍익인간의 홍자를 딴 것으로 중생을 널리 제도하라는 뜻이 담겼습니다.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전체 국력이 고조선이나 고려 때 국력을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군불교 총본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계룡대 영예법당 건립 불사는 군포교에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 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00평으로 거의 됐다가 이렇게 아주 넓어졌습니다. 홍제사로 이제 명명이 돼서 앞으로 그 이름으로 이제 모든 걸. 계룡대 홍제사 신축 공사비는 조계종이 한국 불교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금으로 마련됩니다. 이런 가운데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일선 사찰들의 동참이 잇따랐습니다. 서울 호합사 주지 우송 스님과 인천 적석사 주지 재민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각각 1,800만 원과 1,0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이어 군불교 최대 불사로 꼽히는 계룡대 홍제사 신축 사업 추진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조계종 중앙종회가 올해 처음 열려서 지난해 종단 살림살이를 결산하고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완화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합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는 오늘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18회 임시회를 개원하고 5일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앙종회 의원이 총무원과 포교원, 교육원의 부실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원 개정안에다 종단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한 법계법 개정안이 다뤄집니다. 비구니계의 지도자 스님인 명사법계를 전국 비구니 대표의 추천을 거친 뒤에 받도록 하는 법계법 개정안과
제적자들을 사면 경감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 경감복권에 관한 법 개정안도 다뤄지며 중앙종무기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처리됩니다. 조계종의 해외 불사와 포교를 책임지는 제3대 해외특별교구장에 조계종 총무부장과 군종특별교구장을 지낸 정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임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해외 사찰들의 재정적, 법적 문제 해결을 통해 삼보정제가 유실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혹여 고무풍선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총무부장 스님께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정우 스님은 통도사에서 출가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총무부장, BBS 불교방송 이사, 통도사 주지, 군종특별교구장 등을 지냈고 도심 포교와 함께 미국, 캐나다, 인도 등의 사찰을 건립해 해외 포교에도 앞장섰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와 함께 조계종 호법부장 자리에 전 호계원 사무처장 태원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포럼이 출범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포럼은 올해 한국전쟁 70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관련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남북교류 확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장기적 해법으로 불교계의 역할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급속도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포럼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회 정곽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김경엽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한반도 평화포럼은 국회에서 창립총회와 특별 강연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며 한반도 안보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터닝포인트가 왔었다며 오늘의 위기 역시 정부와 국회의 실천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위기, 오늘의 교착, 오늘의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진전에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함께 일해나가십시오. 김경엽 의원은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속된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 그리고 남북 경협까지 이루어지는 길을 찾아서 우리 국회 연구단체 우리 한반도 평화포럼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립총회 첫 강연자로 나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수석 부의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핵심은 한미연합훈련입니다. 그게 전시작전 동제권 관수를 위해서 그런 훈련을 계속 몇 년씩 해야 되는지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가령 이제 중단하면은 남북대화는 재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포럼은 6.15 공동선언과 14 남북 공동선언,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불교계를 통한 민간교류와 문화적 해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문화재와 사찰복원, 사찰림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을 찾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 다시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과 더불어 불교계가 앞장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49제 중 2제가 서울 진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봉행된 이재에는 고 박원순 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와 아들, 딸 등 유가족을 비롯해 진관사 주지 개호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딸 다인 씨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눈물 속에 낭독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진관사는 서울의 천년고찰이자 사찰 음식 명소로 지난 2016년 서울시의 후원 속에 BBS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산사음식 대축제가 열렸던 사찰입니다. 특히 진관사 행사에는 고인이 직접 참석했으며 이듬해부터 해마다 수국사와 흥천사 등에서 열리게 되는 차문화 대축제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제안으로 고인의 49제를 지내기로 하고 지난 15일 조계사에서의 초제를 시작으로 어제 진관사에서 2제를 지냈고 다음 주 3제는 강남 봉은사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을 지나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 일대가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세종대로의 차로를 줄여 그 자리에 자전거 전용 도로와 녹지를 확충하는 사람 숲길을 올해까지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세종대로에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숲길 도로 세종대로 사람 숲길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을 지나 숭례문과 서울역에 이르는 12개 차로의 세종도로는 올해 말까지 9개 차로로 바뀝니다. 특히 차로가 줄어든 공간에는 보행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자전거 등의 공유교통 공간 등이 만들어져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자동차로 인해 점유됐던 공간을 일부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녹지, 사람, 그리고 문화, 도심 4가지가 연결이 된다는 그런 큰 컨셉을 가지고 있죠. 서울 북창동 일대 보행로에는 이팝나무 가로수 터널을 만들고 숭례문 앞 광장에는 느티나무 숲을 만드는 등 시민들이 도심 거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색길이 꾸며집니다. 아울러 세종대로 모든 구간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도 개설해 내년쯤 완공될 한강대로 자전거 도로와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광화문 광장과 덕수궁, 숭례문 등 세종대로의 주요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해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 보행길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세종대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덕수궁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좁은 길을 이렇게 나무가 가려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지만 이번 사람 숲길 사업으로 보행로는 최대 8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보행 친화 도시 서울 정책은 사실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 철학에서 비롯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사업이 중단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지만 서울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행로 확대로 차량 통행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일부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공사기간인 오는 31일부터 11월까지 교통통제로 차량 통행량은 14%, 통행속도는 3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지를 2개 구역으로 나누는 등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출퇴근 시간에는 공사를 멈춰 혼잡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800년 전 소실된 신라 최대 사찰 황룡사가 디지털로 복원됐습니다. 최신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해 황룡사 중문과 회랑에 직접 들어온 듯 생생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황룡사 중문 표시를 화면에 맞추자 빈 공간에 목조 단층 건물이 세워집니다. 270m 길이의 회랑과 이어진 황룡사 중문에 들어서니 가상의 건물 내부와 실제 외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태블릿을 들고 게임하듯이 내부를 돌아다니면 건축 부재의 명칭과 쓰임을 알 수 있고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찾거나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로 건물을 세웠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미지 구현이 아니라 실제 목부지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다 디지털로 구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고려시대 불타 없어진 신라 최대 사찰 황룡사의 일부를 증강현실 기술로 복원했습니다. 사찰의 입구에 해당하는 중문과 남쪽 회랑을 디지털 복원한 것으로 높이 26m, 전체 길이 270여 m에 달합니다.
중문은 여러 연구를 종합해 단층과 2층 형태 두 가지 복원안을 만들어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증강현실로 구현할 경우 건물의 위치가 맞지 않거나 실제 같은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특별히 보완했습니다. 그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 마커를 중간중간 설치해서 그 위치가 그 이동되지 않게끔, 그래서 그 이동하시면서 그 마커를 찍으시면 그 위치가 가장 그 정확하게 그 위치에 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경주의 신라시대 건축 유적들의 경우 원래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워낙 적어 실물 재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황룡사 남문 등도 중국과 일본에만 남아있는 9세기 전후 건축물을 참고했습니다. 디지털 복원은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면서 추후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024년까지 황룡사 금당을, 이후에는 강당과 9층 목탑도 디지털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24년까지 그 중금당, 그 다음에 이제 목탑지, 그 다음에 강당지에서 연차적으로 황룡사 중요 건물지를 이렇게 증강현실로 재현할 예정입니다. 이 PC를 대여 받으셔서 직접 여기 오셔서 마커 찍으시고 황룡사에 대한 그 관광 오신 분들이 뭐 체험도 많이 하실 수 있고. 예. 증강현실로 구현한 황룡사는 사라진 고대 건축 유적 실물 복원에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문화재청이 부처님 경전을 옮겨 쓰는 사경 기술을 지닌 장인, 사경장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연구원 원장을 첫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사경장의 높은 역사성과 예술성 등을 고려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오랜 기간 사경의 전승을 위해 노력해온 김경호 원장을 해당 종목의 첫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원장은 40년 넘게 사경 작업에 매달려온 장인으로 전통 사경차를 능숙하게 재현하는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리산 화엄사 전통사경 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로 35년간 재직한 고 이재창 교수와 배우자 원연희 씨가 동국대에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데 써달라며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는 원연희 여사와 이 교수의 딸 이현정, 이선용 씨가 학교를 찾아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재창 교수는 두 차례 동국대 이사장을 지낸 고 이종욱 박사의 아들이며 이 교수의 세 자녀인 이학용, 이현정, 이선용 씨뿐만 아니라 손자 심수진 씨까지 4대가 동국대 동문으로 학교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정 씨는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 불교 스피치 강사로 활동하며 불교 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외출도 자유롭지 않은 데다 무더위까지 겹쳐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낙산사 무산복지재단이 복날 무더위를 맞아 양양 지역의 홀로 사는 어르신 1000여 명에게 복날 맞이 행복꾸러미를 전하고 정성을 가득 담은 편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일, 양양군 노인복지관 등 낙산사 무산복지재단 직원들이 분주하게 선물 보따리를 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특히 무더위 속 건강을 챙기기 쉽지 않은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꾸러미입니다. 행복꾸러미에는 어르신들이 쉽게 조리해 드실 수 있는 삼계탕과 곰탕 등 간편 보양식, 과자와 사탕 등 간식, 음료수, 한방파스 등 어르신들께 필요한 품목들을 세심하게 넣었습니다. 또 고립된 일상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정성 가득한 마음을 담은 위로의 편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옵니다. 약수 하나만 정성을 다한 저희의 마음이 어르신의 열린 마음에 맞닿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어르신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늘 함께하는 낙산사 무산복지재단 드립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네. 무산복지재단은 해마다 어버이날과 삼복 무더위, 한가위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건강을 챙기기 위한 공양을 올리고 선물을 전해왔습니다.
올해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잔치를 열어드릴 수 없는 상황. 복날인 26일 전에 스님들과 직원들이 1000여 분에 달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 선물을 전하고 잠시나마 위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낙선사 주지 근곡 스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어르신들을 모실 때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대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항상 부모님같이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급격한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산복지재단의 행복꾸러미는 무더위와 외로움에 지친 어르신들이 건강도 챙기고 정성어린 위로를 담은 마음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교구의 제주불교대학 46기와 대학원 11기의 입학식이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 3층 법당에서 열렸습니다. 태고종 제주불교대학 46기에는 신입생 30명이, 11기 대학원에는 12명이 각각 입학했습니다. 6개월 과정, 부처님법을 신나게, 즐겁고 아주 활기차게 공부를 하십시오. 불교대학에 오신 여러분들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를 항상 하셔서 여러분들 삶이 더욱더 기쁘고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주불교대학 46기와 대학원 11기의 수업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경주시가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신라 최대 사찰 황룡사의 일부를 증강현실 디지털 기술로 복원했습니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잊혀져가는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이 우리 앞에 현대의 옷을 갈아입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3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